네, MK 머리 및 목 회복학 문제집 500. 네, 혈관 파트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다음 온목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심장에서부터 심장이 있으면 정면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가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레프트 벤트리클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대동맥이죠. 이 대동맥은 이렇게 아치를 이루게 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다른데 네, 오른쪽의 경우 뭐죠? 브레키오 세팔릭 트렁크 혹은 아터리라고도 하는데 팔머리 줄기라고 합니다. 팔머리 줄기가 먼저 나오고요. 왼쪽은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하나는 머리와 목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목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커먼 카로티드이고, 그리고 팔로 가는 것을 브레키얼, 죄송합니다. 서브 클라비안 아터리가 되죠. 네, 그래서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는 오른쪽에서는 브레키오세팔릭 트렁크에서 다시 동일하게 커먼 카로티드와 서브 클라비안으로 나뉘는데, 이때 커먼 카로티드의 위치에 따라서 왼쪽은 레프트가 되겠고 이쪽은 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서브 클라비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커먼 카로티드가 다시 갈라지게 돼 있죠. 갈라지면서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가 되고 안쪽으로 가는 인터널 캐로티드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라이트 앤 레프트가 있을 테고요. 이때 나누는 부위에 두 가지 중요한 리셉터들이 있는데, 하나는 캐로티드 사이너스이고요. 캐로티드 사이너스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의 첫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부분에 좀 뚱뚱해지는 것으로서 목동맥 팽대 캐로티드 사이너스가 공간이니까 좀 뚱뚱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 갈라지는 부위의 뒤쪽에 주로 있는 캐로티드 바디가 있죠. 얘는 목동맥 톨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목동맥 톨인 캐로티드 바디는 키모 리셉터이고요. 즉 화학 감수체가 되겠고, 카로티드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베로 리셉터, 혈압에 반응을 하는 리셉터가 되겠죠. 자, 문제인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온목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좌우 한 쌍이 있다. 네,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당연히 좌우 한 쌍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좌우 한 쌍이 있고요. 맞는 말이고, 왼 온목동맥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팔머리 동맥의 분지이다. 그렇지 않죠? 왼 온목동맥이 아니라 오른 온목동맥이 브레키오세팔릭 아테리의 분지입니다. 온목동맥은 바깥 목정맥 미주신경과 함께 목혈관신경질, 캐로티드 바디, 캐로티드 사이너스 말고 캐로티드 쉬스라는 게 있는데, 캐로티드 쉬스는 기본적으로는 딥 서비컬 패시아, 깊은 목 근막이 뭉쳐진 부분인데요. 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나열해 보면 주로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이지만 시작 부분에서는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베이거스 너브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베이거스 너브는 10번째 뇌신경이죠. 요거 말고 9번째 뇌신경인 파린지얼이랑 그 다음에 액세서리 너브 11번째, 예, 그리고 12번째 하이포글로살 너브의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에 가진 리커런트 레린지얼 너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등과 함께 심퍼테틱 트렁크, 다음 엔자 서비컬리스, 아마 인프라하이오드 머슬 같은 거를 지배하는 신경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딥 서비컬 림프 노드, 노드들이 사실 캐로티드 슈스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인데,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인터널 주굴라 베인, 베이거스 너브이죠. 보기에서는 꼬아놓은 것은 바깥 목정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터널 주굴라 베인이 아니라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목동맥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와 바깥 목동맥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테리로 분지한다. 네, 맞죠? 그리고 분지부에서는 속목동맥 인터널 캐로티드 이어지는 부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죠. 여기 이 부위에 목동맥 팽대 캐로티드 사이너스가 존재한다까지는 맞는데 라고 하여 화학 감수기가 아니고 이것은 베로 리셉터 압력 감수기죠. 혈압 감수기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척추동맥 볼테브랄 아터리에 대한 빗장 동맥에서부터 분기한다. 첫 번째 보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의 경우에는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로부터 나와서 너무 옆으로 그렸는데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되겠고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가 되죠. 올라가는 게 서브클라비안 베인의 첫 번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볼테브랄 아터리, 척추동맥이 되겠고 이것이 양쪽에서 올라오죠. 양쪽에서 올라오면서 위에 목뼈들, 척추가 있는데요. 보통 7번째 목뼈, 볼테브라 프라미넨스의 포레이먼 트란스버자리움은 지나지 않고요. 6번째부터 CV1까지 포레이먼 트랜스버자리움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위에서 목구멍, 큰 구멍 뭔가요? 포레이먼 매그눔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운데로 합쳐지죠. 이때의 위치가 판스, 다리 내의 바닥 앞쪽, 그 아래쪽 모서리 정도가 됩니다. 판스의 아래쪽 모서리 정도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애틀라스, CV1이 애틀라스죠. 애틀라스 위에서 이렇게 합쳐질 때 가운데 쪽으로 모이는 그 고랑을 척추 동맥 고랑, 그루브 4 vertebral
아터리가 되는 것이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빗장하 동맥에서 분기한다. 네, 맞죠. 빗장하 동맥의 첫 번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 7번째 목표. 네, 세븐스 볼테브라의 가로 구멍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여섯 번째 식스트 볼테브라의 가로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첫째 목표 애틀라스의 가로 구멍까지 연속으로 통과를 해서 총 6개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아주 간혹 7번째를 통과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예외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 세 번째 다리 내의 아래 모서리에서 좌우가 합쳐져서 네바닥 동맥 베설라 아터리가 된다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동맥의 이름이 베설라 아터리입니다. 네바닥 동맥. 네, 맞고요. 둘째 목표 엑시스의 척추 동맥 고랑이 아니라 애틀라스가 되겠죠. 애틀라스 첫 번째 목표가 되겠으니까 틀렸고, 큰 구멍 프레임은 매그룸을 통해서 머리뼈 안으로 들어간다. 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다음 보기 중 바깥 목 동맥 익스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1차 가지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이건 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죠. 네. 우선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네,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로 분기가 되고 나서, 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는 여러 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앞쪽으로 분기하는 게 있고 안쪽으로 분기하는 게 있고 뒤쪽으로 분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브랜치가 있습니다. 먼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분기하는 거, 제일 아래쪽에서 앞쪽으로 분기하는 게 뭐예요? 네, 이것이 위갑상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피리어 다이로이드 아터리.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안쪽으로 분기하는 게 있는데 이건 내측으로 분기하는 게 어센딩 파린지얼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분기하는 세 번째 가지가 링구알 아터리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분기하는 게 하나 더 있죠. 페이셜 아터리. 그리고 뒤쪽으로 나가는 아시피탈 아터리가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귀 쪽으로 가는 네,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터리 역시 뒤쪽인데요. 아터리가 있고 그 다음 터미널 브랜치로 이 관자놀이 쪽으로 쭉 해서 올라가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 그리고 저에게 제일 골치가 아픈 맥실라리 아터리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터미널 브랜치는 요거 두 개고요. 터미널입니다. 그 다음 내측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센딩 파린지얼 아터리고요. 그 다음 앞쪽으로 나가는 것이 3개가 있어서 이것이 페이셜, 링구얼, 수피리어 다이로이드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앞쪽으로 전방으로 엔테리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그 다음에 뒤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아터리와 아시피탈 아터리 뒤로 가는 것들입니다. 1차 가지인 것들을 골라보면 아래 갑상 동맥은 해당되지 않죠. 내림 인두 동맥 당연히 아닙니다. 내림 인두 동맥은 나중에 나오는 맥실라리 아터리의 가지이죠. 혀동맥 링구얼 아터리 1차 가지가 맞네요. 그 다음에 뒤통수 동맥 아시피탈 아터리 여기 있으니까 맞고요. 맥실라리 아터리 맞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다음 바깥 목동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송목동맥보다 가늘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반지연골 상방에서 온목동맥에서 갈라져 나온다. 네. 방패연골 위 모서리에서 나옵니다. 방패연골 위 모서리. 반지연골은 후두에 있는 연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두 가지가 네,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요거는 남성에 있어서 아담스 애플을 만드는 카틸리지이고 네, 요거 밑에 있는 게 크리코이드 카틸리지죠.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라고 해서
이것이 반지연골이 되겠습니다. 타이로이드 카틸리지가 훨씬 크죠. 훨씬 크고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는 윤상으로 생겨 있고 이거 밑에서부터는 이제 트라케아에 있는 카틸리지들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뭐 이거 외에도 다른 카틸리지들이 라이링스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반지연골이 아니라 반지연골 위에 있는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상방에서 갈라져 나오죠. 그리고 가지 중에서 얼굴 동맥은 안쪽으로 분기되는 가지가 아니라 앞쪽으로 분기되는 가지죠. 그 다음에 얕은 관자 동맥,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는 이 동맥의 종말 가지로 분류된다. 조금 전 3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5번 주로 뇌실질에 동맥혈을 공급하는 동맥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즉 송목 동맥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예, 5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위갑상 동맥,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는 위갑상 동맥, 수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는 아래 인두수축근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두 번째, 오름 인두 동맥, 어센딩 파린지얼 아테리는 위 인두수축근의 동맥혈을 공급한다. 위 인두수축근뿐만 아니라 중간 인두수축근에도 동일하게 공급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뒷귓바퀴 동맥,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러 아테리는 목불근, 스타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에 혈액을 공급한다. 맞는 말이고 역시 이 동맥은 그 pos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두 힘살근의 뒷힘살에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뒤통수 동맥은 부혈근 스타일로 글로수스 머슬에다가 동맥혈을 공급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머리 널빤근에 해당되는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 그리고 머리 최장근, 머리 가장 긴 근에 해당되는 론지시머스 카피티스 그 외에 트라페치우스 머슬에도 약간 공급을 하고요. 이 뒤통수 동맥은 공급하는 그 동맥 그 근육이 많죠. 1, 2, 3, 4번이 맞고 5번 난 오브 더 어바브는 틀린 지문이니까 1, 2, 3,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심방 레이트 에이트리움에는 심장 정맥골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왼 심방 레프트 에이트리움에는 좌우 양쪽에서 심장에 대해서 대충 다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심장은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이 돼 있고 건강하다라는 전제하에 뇌 섹터를 구분하는 막이 잘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건 단순하게 그린 것인데요. 여기서 오른 심방이라고 하는 게 레이트 에이트리움이죠. 레이트 에이트리움이고 이 레이트 에이트리움에는 기본적으로 레이트 에이트리움과 레이트 벤트리클 두 개의 사이가 있고 이 사이에 해당되는 곳에 보면 판막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막이 존재해서 여기에 있는 판막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판막이 마이트럴 밸브가 아니고 트라이커스피드가 되죠. 트라이커스피드고 좌심실하고 좌심방 사이, 좌심방 레프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것이 바이커스피드 밸브이고 이것의 다른 이름이 마이트럴 밸브이죠. 마이트럴 밸브가 되고요. 그 다음 코로나리 사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코로나리 아터리가 이제 정맥혈이 돼서 돌아오는 것인데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그 심장 정맥골이 오른 심방에 들어가는 것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왼 심방 좌우 양쪽에서 하나의 허파 전뱅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허파 정맥은 두 개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파 쪽에서 허파 순환을 통해서 한 다음에 양쪽에서 두 개씩 이거는 파란색으로 그리면 안 되고 빨간색으로 그리는 것이 맞는 게 허파 정맥은 그 동맥혈이 되어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레이트 에이트리움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수피리어 비나카바하고 인피리어 비나카바가 들어오는 거니까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맞겠고요. 이렇게 수피리어 비나카바 좀 잘 안 보이는데 인피리어 비나카바가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혈액이 여기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갔다가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허파로 가게 되죠. 허파 폐로 가게 되는데 이때 나갈 때 있는 것이 코너스 아테리오서스
라고 해서 right ventricle에서 나가서 right ventricle에서 pulmonary trunk로 나가는 길에 있는 원추형의 부분을 코너스 아테리오서스라고 부르죠. 나가게 되면 pulmonary trunk고 이 트렁크에서 좌우 pulmonary artery가 됩니다. 자, 이때 밸브가 다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리오 벤트리큘라 밸브는 트라이커스피드하고 바이커스피드가 되는 데 비해서 벤트리클에서 풀모나리 트렁크나 아니면 에올타가 되겠죠. 에올타로 나가게 되는 곳에도 역시 밸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밸브도 3개, 그리고 여기에서 에올타로 나가게 되는 에올타로 나가게 되는 여기에도 밸브가 3개가 있죠. 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풀모나리 밸브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것을 에올틱 밸브라고 그럽니다. 둘 다 세마이 루나 밸브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것은 모양 때문에 그런 것이고 3개씩이죠. 즉 심장에 있는 밸브들은 바이커스피드 밸브만 빼놓고 모두 3개씩 커스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에올틱 밸브에 있는 거, 에올틱 밸브에서 있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코로나리 아트리로 들어가는 구멍이 밸브 2개에 위치해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보기를 다시 보면 왼심방 레프트 에이트리움에는 좌우 양쪽에서 각각 하나의 허파 정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허파 정맥은 동맥혈을 나르고 있는 건데 2개씩이 들어오게 되고요. 따라서 총 허파 정맥은 4개의 구멍으로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들어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왼심실 레프트 벤트리클에서는 대동맥이 나온다. 네, 맞는 얘기죠. 오른심방 right atrium과 오른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이천 판막이 아니라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그리고 허파 동맥 판막 풀모나리 밸브,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3개의 반달 천판 세마이루나 커스프로 이루어집니다. 허파동맥 판만뿐만 아니라 대동맥 판만인 에올틱 밸브도 3개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정답은 1번,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혀동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위치상 첫째, 둘째, 셋째 부분으로 나뉜다. 네, 이 강의가 이 문제 해설이 여러분들의 그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혀 동맥은 3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맞죠. 3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맞고 첫째 부분은 목불뼈 위가지라고 해서 first part 수프라 하이오이드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목불뼈 위에 있는 근육들의, 즉 그러니까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들의 주로 혈액을 동맥혈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 세컨 파트는 혀 등가지라고 해서 노잘 링구얼 브랜치가 있죠. 세 번째 파트는 2가지로 나누게 돼서 혀 아래 동맥인 서브링구얼 아터리하고 그 다음에 딥링구얼 아터리, 혀 끝까지 가는 딥링구얼 아터리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보기고요. 두 번째, 입천장 혀활, 글로소파린지얼 아치와 목구멍 편도 팔라타인 탄실에 분포하는 것은 네, 혀 등가지입니다. 네, 혀 등가지는 이 외에도 네, 물렁 입천장, 예, 소프트 팔레이트하고 후두 덮개, 에피글라티스, 그리고 성곽유두, 서컴발레이트 파필라 등에도 공급을 하죠.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혀 끝에 분포하는 가지인데 이거는 딥 링괄 아터리이죠. 얘는 설신경, 링괄 너브라고 같이 혀 끝으로 가면서 꾸불꾸불 가는데 턱끝 혁은 지니오 글로수스의 바깥쪽을 따라서 주행합니다. 가면서 버티컬 브랜치를 제법 많이 내게 되죠. 역시 맞는 보기가 되어 있고요. 4번 통목불근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과 혐의샘 서블링구얼 글랜드에 분포하는 가지는 목불뼈 위 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서블링구얼 아터리가 공급하는 부위입니다. 이외에도 혀주름 띤 링구얼 프레눌럼 그리고 입안바닥 플로우 마우스 쪽에 있는 잇몸과 점막에 동맥혈을 공급하는 것이 서블링구얼 아터리가 되겠지요. None of the above는 정답이 아니니까 7번은 1, 2,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여덟 번째 문제. 다음 얼굴 동맥 facial artery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1번 혀 동맥보다 살짝 아래에서 분기된다. 네, 앞쪽으로 나오는 세 가지 가지가 있었죠. 네, 수프라사이로이드 아터리, 그리고 링구얼 아터리, 그리고 페이셜 아터리인데 순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짝 위에서 분기되는 것이죠. 틀렸고요. 깨물근 마세터 머슬,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마세터 머슬의 앞 모서리 아래 끝 부위에서 이 동맥의 맥박을 느낄 수가 있다. 네, 여기에 맨더블 자체에도 나치가 있는데 페이셜 아터리가 지나가는 곳이 되겠죠. 엔테고난 라치 근처가 되겠고요. 맞는 지문이고 안쪽 눈 구석, 미디얼 앵글 오브 아이에서 눈 동맥, 옵탈믹 아터리와 교통을 한다. 맞는 말씀이죠. 옵탈믹 아터리는 뭐예요? 옵탈믹 아터리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의 가지이죠. 따라서 페이셜 아터리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니까 서로가 결국은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목 부분 서비컬 파트와 얼굴 파트, 페이셜 파트 두 가지로 서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페이셜 아터리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치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목 부분과 서비컬 파트 그리고 페이셜 파트로 나눠서 좀 구분을 하는 정리를 해보자면 그 목 부분에서 오름 입천장 동맥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실라 브랜치가 있죠. 그리고 글랜듈라 브랜치, 그리고 서멘탈 아터리, 요 네 개가 있고요.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에서 주의할 점은 어센딩 파린지알이 아니고 팔라타인이라는 점입니다. 파린지알 아터리는 맥실라리 아터리의 바로 직하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셜 파트는 그 위치에 따라서 구분되는 건데 서브레이비얼 아터리, 그 다음에 인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 그리고 수피리어 레이비얼 아터리, 그리고 레터럴 네이잘 브랜치, 마지막으로 앵귤라 아터리. 이외에 정확하게 디파인 되지 않는 머스큘라 브랜치가 있죠. 그래서 4개와 5개 혹은 6개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배열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 부분에서부터 얼굴 부분까지로 구분된다. 맞고요. 샘 가지 글랜듈라 브랜치이죠. 이 글랜듈라 브랜치에서 기억할 점은 이것은 서브 맨디뷸라 글랜드의
동맥혈을 공급하고요. 참고로 서브링구얼 글랜드에 분포하는 것은 서브링구얼 아트리가 주로 공급을 하게 되고, 네, 이것은 링구얼 아트리, 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세 번째 분지가 공급을 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 다음 얼굴 동맥 페이셜 아터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턱끝 구멍 멘탈 포레이먼에서 나오는 아래 이틀 동맥, 네, 아래 이틀 동맥의 턱끝까지와 교통한다. 네, 맞는 문장입니다. 아래 이틀 동맥은 어디죠? 네, 아래 이틀 동맥은 맥실라리 아트리의 퍼스트 파트이죠. 그 다음 얕은 관자 동맥 슈퍼피셜 템포럴 아트리, 이건 뭐죠? 네, 이거 역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터미널 분지이죠. 요거의 가진 가로 얼굴 동맥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트리는 상당히 중요한 아트리 중에 하나인데, 네, 요거하고 페이셜 아트리가 또 당연히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맥실라리 아트리의 가지인, 네, 여기는 설명이 아예 나와 있는데 눈확 아래 동맥, 네, 이것은 맥실라리 아트리의 세 번째 파트, 서드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거 눈확 아래 동맥과 교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동맥 자체에 가진 턱끝 밑 동맥 서멘탈 아터리는 목 가지 중에 하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에 있는 네 가지 가지 어센딩 팔라타인, 네, 글랜듈라, 탄실라, 그리고 서멘탈 아터리,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요. 역시 맞는 기술이죠. 다섯 번째, 턱끝 밑 동맥 서멘탈 아터리는 혀 동맥에 가진 서브링구얼 아터리와 서로 교통을 하죠.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all of the above가 되겠습니다. 예, 10번 문제. 얼굴 동맥의 가지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곳을 모두 고르시오. 네, 1번 보기. 가지 중 하나가 두 힘살근의 뒷힘살에 공급한다. 네, 턱끝 밑 동맥, 얼굴 동맥의 가지 중에 하나인데 턱끝 밑 동맥이 서멘탈 아터리가, 네, 앞 힘살에 공급합니다. 앞 힘살에. 예, 그리고 실제로는 얼굴 동맥의 주행 자체가 두 힘살근의 뒤힘살의 안쪽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예, 뒤힘살 자체는 예, 아시피탈 아트리의 분지가 공급을 하죠. 네, 눈물 주머니 라크리말 색과 그 다음에 눈 둘레근, 네, 올비클러스 오큘라이에 공급을 한다. 네, 가지 중에 하나인 앵귤라 아터리가 공급을 합니다. 네, 눈 구석 동맥이죠. 얼굴 근육 페이셜 머슬 깊숙이 위치하면서, 네, 얼굴 정맥의 뒤쪽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얼굴 정맥 페이셜 베인의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앞쪽에. 네 번째 보기. 아랫 입술 동맥, 예, inferior labial artery는 목 부분 가지이다. 네, 이것은 앞쪽 8번 문제인가요? 저희가 정리를 했다시피, 네, 이것은 얼굴 부분에 있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none of the above는 아니죠. 예, 11번째 문제. 뒤통수 동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뒤통수 동맥에 관한 설명인데요. 목빗근 스테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가지가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스테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브랜치가 되겠지요. 그 다음 머리 널방근 스플레니어스 카피티스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근육가지에 해당되는데 머스큘라 브랜치에 해당되는데 이 근육 말고도, 네, 부혈근 스타일로글로수스하고, 예, 란지시머스 카피티스, 머리 가장 긴 근, 뭐 다 아시겠지만 카피티스 자체가 머리라는 뜻이죠. 얘도 동맥혈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꼭지벌집 마스토이드 셀즈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가지가 있다. 근데 꼭지 가지 마스토이드 브랜치입니다. 정답이고요. 뇌 경질막, 예, 크레니얼 두라마타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가지, 역시 메닌지스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뒷머리뼈 우묵,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아무래도 뒤통수 동맥이니까 뒷머리뼈 우묵의 경질막에, 예, 동맥혈을 공급하게 됩니다. 가지 자체의 이름은 메닌지알 브랜치.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겠지만, 네, 메닌지스에 공급하는, 메니지스의 동맥혈을 공급하는 동맥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꼭지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의 바깥쪽에 있는 뒤통수 동맥고랑, 네,
예, 뒤쪽에서 보았을 때 예,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뒤쪽에서 생겼잖아요. 예, 큰 이렇게 여기 네,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죠. 네. 람다 점이 있고 포라이탈 예, 본 양쪽에 있는 포라이탈 본 양쪽에 있는 세지타 수처가 지금 제가 삼각형 표시한 것이고 네, 여기 람도이드 수처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면 이 밑에 이렇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양쪽에 있게 되는데 투구처럼 보면 여기 이제 아시피탈 컨다일이 달려 있고요. 이때 이 안쪽에 달려 있는 부분이 예, 안쪽에 달려 있지 이 바깥쪽에는 어떤 그루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안쪽에 있는 뒤통수 동맥고랑 그루브 4 아시피탈 아터리를 지나게 되니까 정답은 1, 2, 3,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다음 보기 중 위턱동맥 맥실라리 아터리의 첫 번째 부분의 가지를 모두 고르시오. 네, 맥실라리 아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대부분 동맥 혈관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맥실라리 아터리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맥실라리 아터리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퍼스트 파트가 되겠습니다. 퍼스트 파트에서 첫 번째 두 개는 조금 생소한 것들, 네, 잘 다루지 않는 동맥들인데 깊은 귓바퀴 동맥이라고 해서 딥 아우리큘라 아터리하고 그 다음에 고실 쪽으로 가는 안테리어 팀파닉 아터리고요. 그 다음 3번, 4번, 5번, 특히 5번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신 건데 3번은 이제 미들 매니지얼 아터리죠. 그리고 4번은 예, 억세서리 매니지얼 아터리가 되겠고 5번은 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컨 파트는 뭐예요? 세컨 파트는 예, 얘는 모두 머슬들에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메시터릭 두 번째가 딥 템포럴인데 얘는 엔테리어와 위치에 따라서 엔테리어, 파스테리어 두 개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테리고이드 쪽으로 가는 게 있겠죠. 테리고이드 쪽으로 가는 것은 예, 레터럴 테리고이드, 미디얼 테리고이드 모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큰 근육, 네, 이건 사실 얼굴 근육이지만 얼굴 근육에 의해서 페이셜 너브의 지배를 받지만 동맥혈 자체는 맥실라리 아트리 지배를 받는 뭐죠? 네, 버컬 아트리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파트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6개가 있죠. 그래서 먼저 후상 치조 동맥에 해당되는 예, 뒤이틀 동맥,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트리, 그리고 훈확 아래 동맥 인프라 올비탈 아테리, 그리고 비디안 아테리로 불리는 아테리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 그리고 파린젤 브랜치, 그 다음 디센딩 팔라타인. 네,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는 어디 있었어요? 네, 페이셜 아터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내림 인천장 동맥인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는 그레이터하고 레서 팔라타인 아터리가 네, 입천장 쪽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비 입천장 동맥 스페노 팔라타인, 네, 플레타인이 아니고 팔라타인입니다. 아트리가 되겠고 여기에는 포스테리어 네트럴 레이잘 아트리하고 포스테리어 septal 브랜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가 나오는데 네, 키셀 박스 플렉서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 주로 상악 전치부 쪽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는 단단 입천장의 앞쪽에다가 공급을 하는 곳이 되겠지요. 네, 자 그래서 위턱 동맥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첫 번째 뒤이틀 동맥은 서드 파트, 테리고이드 브랜치는 근육이니까 세컨드 파트, 덧내막 동맥, 네, 요거 맞죠? 첫 번째 파트. 그다음 아래 이틀, 네, 아래 니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 한글 변환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래 이틀 동맥으로 써야 되겠죠? 네, 요거 그다음에 내린 입천장 동맥, 디센딩 팔라타인 아테리는 역시 네, 세 번째 서드 파트니까 정답은 3번과 4번 쉬운 문제입니다. 13번째 문제 다음 중 위턱 동맥의 가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네, 첫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서 네, 턱목불근 동맥 마일로하요이드 아터리는 턱목불근 신경고랑을 지나서 턱목불근의 동맥혈을 공급한다. 네. 마일로하요이드 머슬처럼 이렇게 넓은 머슬들은 단 한 가지 동맥 갖고 동맥혈액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터리를 가지고 있는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턱목불근 동맥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뒤고실 동맥 파스테리어 팀패닉 아트리는 고막 팀패닉 멤브레인이 분포한다. 네, 요것은 네, 위턱 동맥에 관해서 문제를 쉽게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턱 동맥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지를 조금 전에 저희가 외웠을 때 외운다면 네, 뒤쪽을 잠깐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안테리어 팀파닉 아터리이지 파스테리어 팀파닉 아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려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깨물고 동맥 메스트리 같은 턱뼈 페인 맨디블라 너치. 맨디블라 나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맨디블라 나치가 이렇게 컨딜라 프로세스랑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맨디블라 나치잖아요. 여기를 넘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건 맞고요. 깊은 관자동맥 딕템포럴 아터리는 얕은 관자동맥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의 분지인 중간 관자동맥 미들 템포럴 아터리와 서로 교통을 당연히 합니다. 근처에 있는 아터리들은 서로 오나스토모시스라고 해서 교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앞위 이틀 동맥 엔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는 인프라 오비탈 아터리의 가지죠. 중간에 인프라 오비탈 포레이먼으로 나오기 전에 뼈 안쪽에서 분기를 이루어서 상악 전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안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가 있죠. 따라서 노란색인데 다시 지워보면 1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다음 위턱 동맥의 가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날개관 동맥, 아테리 옵테리고이드 커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두의 윗부위, 파링스의 윗부위, 인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네조파링스, 오로파링스, 그리고 라링고파링스로 되어 있는데 날개관 동맥 자체는 주로 네조파링스 쪽에 있는 부위, 위쪽 부위에 공급하고 오디토리 튜브 그리고 스페노이달 사이너스 그리고 팀패닉 캐버티 등의 분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름 입천장 동맥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의 가지 중 하나가 큰 입천장 동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 자체는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페이셜 아터리의 브랜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처음부터 틀렸고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 가지 중에 하나가 큰 입천장 동맥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터리가 되죠. 뒤위 이틀 동맥 파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아터리는 이틀 구멍 알베올라 포라미나 맞는 기술이죠. 이것을 포스테리어 수피리어 알베올라 포라미나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짧게 알베올라 포라미나라고도 부르죠. 들어가서 위턱골, 맥실라리, 사이너스 등이 분포한다. 실제 임상에서도 여기에서 맥실라리 사이너스의 그 엘리베이션 수술을 할 때, 레터럴 윈도우 어프로치 때 출혈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뒤위 이틀 동맥이 되겠죠. 네 번째 중간 내막 동맥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가 머리뼈 공간으로 들어가는 구멍은 뇌동맥 구멍. 프레임은 스피노점. 요것은 프레임은 스피노점 극공이라고 옛날에 번역되었을 때는 외울 때 어려웠지만 실제로 현재는 뇌동맥 구멍으로 외우기 때문에 중간 내막 동맥이 들어가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덧내막 동맥 액세서리 메닌지얼 아터리가 머리뼈 공간으로 들어가는 구멍은 원형 구멍이다. 원형 구멍이 아니고 타원 구멍, 포레임은 오베일로 들어갑니다. 포레임은 오베일은 기본적으로 뭐죠? 맨디블라 너브가
나오는 곳인데요. 원형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형 구멍, 로툰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맥실러리 너브이고요. 타원 구멍으로 들어가는 맨디블라 너브와 같이 맨디블라 너브와 같이 원형 구멍으로 덧내막 동맥이 들어가니까 5번은 틀린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 비출혈이 자주 일어나는 키셀바흐스 플렉서스를 구성하는 혈관을 모두 고르시오. 네, 요것은 딱 두 개이고 그냥 외워야지 정답이 나오는 것이죠. 네, 2번에 있는 얼굴 동맥의 위입술 동맥, 수피리어 레비알 아테리, 그리고 4번에 있는 맥실라리 아테리의 내림 중격 동맥. 네, 내림 중격 동맥은 디센딩 septal artery인데 요것은 원래 뭐의 가지이죠? 네, 원래 이것은 원래 이것은 posterior septal branch 중에서 내림 중격 동맥 descending septal artery인데 얘는 다시 sphenopalatine artery가 되겠죠. 당연히 맥실라리 아테리의 분기이고 당연히 external carotid 아테리의 분기가 되겠죠. 스페노팔라타인 아테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지 중에 하나가 포스테리어 레터럴 네이잘 브랜치인데 포스테리어 septal 브랜치랑 포스테리어 레터럴 네이잘 브랜치의 차이점은 정중선 미디언 라인 쪽에 미디언 플레인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파스테리어 septal 브랜치이고 비강 레이저 캐버티의 레터럴 월 쪽에 분포하고 있으면 포스테리어 레터럴 네이잘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제. 다음 중 국외 편도에 존재하는 동맥을 모두 고르시오. 분포하는 동맥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김명국 교수님 멤버리 및 목회 무학 399페이지 21년 개정판 3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거 보통 4개로 정리되어 있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름 인두 동맥 ascending pharyngeal 아터리, 상행 인두 동맥, 오름 인두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맥실라리 아터리의 1차 가지이죠. 이곳에 무슨 가지? 팔라타인 브랜치가 있습니다. 팔라타인 브랜치에서 가고요. 두 번째, 페이셜 아터리 편도가지. 페이셜 아터리의 편도가지, 탄실라 브랜치. 그리고 탄실라 브랜치가 하나 더 있죠. 탄실라 브랜치가 또 있어서 오름 입천장 동맥. 오름 입천장 동맥은 페이셜 아터리 자체의 분지입니다. 앞쪽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센딩 파린지알이 아니고 어센딩 팔라타인의 경우에는 페이셜 아터리, 그리고 디센딩 팔라타인의 경우에는 맥실라리 아터리 분지인데 이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의 다시 분지에 턴실라 브랜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 페이셜 아터리의 부분이지만 페이셜 아터리 자체가 턴실라 브랜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셜 아터리의 2차 분지인 턴실라 브랜치로서 어센딩 팔라타인 아터리 분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혀동맥 링구얼 아터리 중에서 도잘 링구얼 브랜치, 혀 등 쪽에 사실은 편도, 팔라타인 탄실, 국외 편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국외의 입천장 자체에 위치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국외 편도의 위치는 실제로는 글로소 파린지알 죄송합니다. 글로소 파린지알이 아니라 팔라토 글로살 아치하고 그 다음 팔라토 파린지알 아치로 입을 벌렸을 때 목젖이 있는 부분 뒤에 이렇게 두 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국외 편도이죠. 그래서 국외 쪽이 실제로 있다기보다는 여기에 어쨌든 팔라토 글로살과 팔라토 파린지알일 때 팔라토가 들어가니까 여기를
고개 편도라고 하니까 약간 미스노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혀 등 쪽에 가까이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도잘 링구얼 브랜치의 탄실라 브랜치. 네, 턴실라 브랜치가 벌써 3개가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고개 편도 근처에 있는 거니 고개 쪽에 근처에 있다고 생각되는 맥실라리 아터리의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의 가진 레서 팔라타인 아터리. 즉 그래서 총 5개로 볼 수 있습니다. 어센딩 파린지알의 팔라타인 브랜치, 페이셜 아터리 탄실라 브랜치 2개, 그리고 링구얼 아터리의 탄실라 브랜치, 그리고 맥실라리 아터리 레서 팔라타인 아터리, 이렇게 총 5개에서 혈액을 공급하죠. 정리를 했으니까 정답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림 인두 동맥 디센딩 팔라타인 아터리의 입천장 가지, 디센딩 파린지알 아터리 입천장 가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얼굴 동맥 페이셜 아터리 편도 가지. 네, 요거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고, 혀 동맥이 혀등 동맥, 도잘 링구얼 아터리 혹은 도잘 링구얼 브랜치 맞고, 위톡 동맥의 내림 입천장 동맥 중에 가지 중에 레서 팔라타인 아터리니까 맞고, 위톡 동맥의 날개관 동맥 아테리옵테리고이드 커넬. 네, 아테리옵테리고이드 커넬은 인두의 윗부분이나 나비굴, 기관, 그리고 네, 그런 곳에 분포한다고 제가 조금 전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따라서 정답은 1, 2, 3,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 다음 속목동맥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목동맥관을 통해서 머리뼈 안으로 들어간다. 맞죠? 예. 그 다음 뒤대뇌 동맥은 이 동맥의 가지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뒤대뇌 동맥은 뭐의 가지예요? 뒤대뇌 동맥은 이것은 척추동맥, 볼테브랄 아터리의 가지죠. 예, 세레브럴 서클 오브 윌리스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게 되는데, 네, 그 엔테리 세레브럴 아터리랑 그 다음에 미들 세레브럴 아터리의 경우에는 속목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분기지만 파스테리어 세레브럴 아터리 같은 경우는 버테브럴 아터리의 분지이죠. 그 다음 머리뼈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중간 머리뼈 우묵으로 들어온다. 목동맥관의 앞쪽에 인터널 오프닝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보통은 포레이먼 레스룸이 있습니다. 이 포레이먼 레스룸 자체를 통과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 그 부분에 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미들 크레니얼 파사로 들어오는 게 맞죠. 그 다음 앞벌집 동맥, 엔테리어 에스모이덜 아트리와 뒤벌집 동맥이 이 동맥의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나온 가지 중에 하나가 옵탈믹 아터리인데 그것의 가지가 앞벌집 동맥과 뒤벌집 동맥이 포함되기 때문에 맞는 기술이고요. 눈확 아래 동맥 인프라 오비탈 아터리가 이 동맥의 가지다. 이건 틀렸죠. 왜 그런가요? 이거는 맥실라리 아터리의 third part에 나오는 가지이니까 17번의 정답은 1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18번째 문제, 다음 얼굴의 정맥 중에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얼굴 정맥에는 판막이 없죠. 네, 도르래 위 정맥과 눈확 위 정맥은 눈구석 정맥의 지류이다. 네, 요 두 정맥이 합쳐져서 눈구석 정맥, 앵귤러 베인이 되니까 맞습니다. 아래턱 뒤 정맥은 깊은 관자 정맥과 위턱 정맥이 합쳐져서 형성된다. 네, 얼굴에 있는 정맥은 W자 형태인 것을 주로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의 정맥, 페이셜 베인 같은 경우에 페이셜 베인이 먼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딥 페이셜 베인과 슈퍼피셜 페이셜 베인인데 일반적으로 페이셜 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서 길게 페이셜 아터리의 살짝 뒤에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얼굴 쪽에 있는 베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얼굴을 그려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귀가 있을 때 귀의 이제 바로 앞쪽에 이하선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귀도 한번 그려볼까요? 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관자놀이 쪽에서 내려오는 슈퍼피셜 템포럴 베인이라는 게 있죠. 이것을 슈퍼피셜
베인이란 게 있고, 근데 얘가 내려오다가 맥실라리 베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내려오는 것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내려오는 것이 그 리트로맨디블라 베인이 되겠고요. 요거가 특별하게 엔테리어 디비전과 파스테리어 디비전으로 서로 나누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엔테리어 디비전은 앞쪽에서 나왔었던 이게 뭐라고요? 페이셜 베인. 페이셜 베인은 여러 부위에 따라서 페이셜 아트리처럼 가지를 내죠. 이 안테리어 디비전이 페이셜 베인과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커먼 페이셜 베인이 되겠고요. 짧습니다, 이건. 한편 귀 뒤쪽에서 오는 게 있는데 귀 뒤쪽에서 오는 거가 귀 뒤쪽에서 오는 게 뒤통수 쪽에서 오는 아시피탈 베인하고 아시피탈 베인이랑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베인이 있죠. 바로 뒤쪽에서 오는 거는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베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더 뒤쪽에서 오는 거는 아시피탈 베인이죠. 합쳐진 게 어디랑 합쳐져요? 리트로맨디블라 요거가 합류된 거 포스테리어 아우리큘라랑 아시피탈 베인이 합류된 게 파스테리어 디비전이 있고 파스테리어 디비전 오브 리트로맨디블라 베인이고요. 얘 둘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게 굵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먼 스페이셜 베인은 내려오면서 합쳐지는 것이 아주 굵은 카로티드 슈스 속에 들어가는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고 얘는 사이너스 오브 드라메타들이 합쳐져서 내려와 가지고 합류되는 인터널 주글라 베인 아주 큰 것들이죠.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W자 형태에 합류되는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아래턱 뒤정맥 리트로맨디블라 베인은 깊은 관자 정맥과 위턱 정맥이 합쳐져서 형성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가 합쳐져서 되는 거니까 맞는데 그 다음 뒤 귓바퀴 정맥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베인과 아래턱 뒤정맥의 앞가지가 합쳐져서 바깥목 정맥이 된다가 아니고 파스테리어 아우리큘라 베인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시피탈 베인을 합류시키고 내려와서 뒤쪽 지금 제가 별표로 표시하는 뒤쪽과 합쳐져 가지고 앞가지가 아니고 뒤가지랑 합쳐져서 바깥목 정맥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이 되는 것이죠. 틀렸고 날개근 정맥 얼기 테리고이드 비너스 플렉서스는 해면 정맥골 이거는 해면 정맥골 자체는 여기 안쪽에 미들 크레니얼 파사 내에서 피추이타리 글랜드 양쪽에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들어가서 지나가는 부분에 있는 그 사이에 중간에 이끌 정맥이 있어서 포레이먼 베잘리우스 안에 있는 에미서리 베인을 통해서 날개근 정맥 얼기 하고 대충 이쪽에 있는 위아래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1, 2, 3, 5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째 문제. 다음 경질막 정맥굴 중에서 쌍인 것을 고르시오. 경질막 정맥굴은 총 1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충 정리를 해보면 쌍인 것과 페어랑 언페어가 있는데 쌍이 아닌 것들은 주로 미디안 플레인에 있는 중간에 있는 구조가 되겠죠. 미디안 플레인에 있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 당연히 인피리어도 해당되고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죠?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얘가 합쳐지는 confluence of sinuses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뭐가 있나요? 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어시피탈 사이너스, 그 다음에 뇌바닥 정맥 얼기라고 해서 클리버스 쪽에 있는 베설라 플렉서스, 주로 5번까지가 잘 나오고요. 페어는 양쪽에 있는 거니까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그리고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수피리어와 인피리어의 페트로잘 사이너스, 둘 다 어디요?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포션 근처에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캐버너스 사이너스, 그 다음 스페노포라이탈 사이너스. 20번째, 다음 림프 계통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하는 림프관은 가슴 림프관이다. 네, 림프 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림프관 right lymphatic duct하고 left lymphatic duct라는 게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left lymphatic duct 대신에 있는 게 thoracic duct인데 왼쪽이 담당하는 것이 훨씬 넓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것이고요. 허리 림프줄기 럼바 림페틱 트렁크, 럼바 림페틱 트렁크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테스틴 쪽에 있는 장관 쪽에 있는 인테스티널 트렁크, 이 두 개가 오른쪽 림프관인 오른 림프관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깊은 목 림프절, 딥 서비컬 림프 노드는 속목 정맥, 인터널 주굴라 베인을 따라서 사슬 모양으로 20개 내지 30개 정도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뒤통수 림프절, 아시피탈 림프 노드는 얕은 목 림프절, 슈퍼피셜 서비컬 림프 노드로 보내는 거 맞죠. 그리고 가슴 림프관, 토레식 덕트는 최종적으로 왼 속목 정맥과 왼 빗장 정맥이 만나는 부위에 정맥에 유입되는 거 역시 맞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 3, 4,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